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스테로이드의 금단 증상이라고 하죠. 부작용을 겪었어가지고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또 되고자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얘기를 할 게 더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스테로이드는 크게 두 개로 나뉘고요. 부신의 겉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부신 피질이라고 하는 데서 콜레스테롤로부터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코르티코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식샘에서 만들어지는 성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근데 피부과나 안과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 약은 부신피질에서 합성이 되는 코르티코라는 스테로이드이고요.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봉투에 보시면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뭘 하느냐? 체내 면역이나 염증 반응을 억제시켜요.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염증 반응은 나타나지 않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신피질에는 정확히 어떤 스테로이드가 호르몬이 나오냐 하면 알도스테론, 코르티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이 코르티솔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외에 여러 작용을 하는데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되게 다양해요. 어떤 특정한 화학 구조가 있는 화합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특정 호르몬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과나 포도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과일이라는 하나의 분류 체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과일 포도가 똑같은 게 아닌 것처럼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런 스테로이드도 운동 선수들이 약물로 쓰는 스테로이드랑은 전혀 다른 호르몬이에요. 염증 치료용 스테로이드는 오히려 근육을 줄여요. 이게 가장 아마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왜 발생하냐 부작용이. 결국 스테로이드의 장점인 강력한 염증 억제 효과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을 해요. 당연하겠죠. 염증 억제시키다 보니까 역으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에도 취약하거든요. 체내에서도 스테로이드 성분 호르몬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게 더 대량으로 투여되면 몸의 항상성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면역 체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알아봤었는데 이게 과학적인 원인도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여러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포스포리파제 A2라는 게 있어요. 그 활성을 감소시켜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그래가지고 이 세포막의 인지질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류코트리엔과 생리적 작용을 활성화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형성을 감소시켜요. 즉 염증 반응도 억제시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리적 작용도 억제시키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의 항상성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 면역세포도 억제시켜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체가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증상은 줄어드는데 안에서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장기간 투여받거나 아니면 더 너무 과하게 복용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했을 시에 발생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쿠싱 증후군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당류 코르티코 호르몬에 노출될 때 생기는 질환이에요. 아마 저는 쿠싱 증후군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끊었을 때. 저도 갑자기 중단한 상태였거든요. 이게 갑자기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요, 부작용 때문에 중단을 하게 돼요. 내 몸이 이상하고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중단을 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증상은 저는 여기 손등 쪽이 건조합니다. 그리고
가려우니까 긁게 되고 그러면은 빨개지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빨개집니다. 그러고 점차 온몸이 가려워지면서 건조하고 그러면은 가려우니까 긁게 되죠. 또 긁게 되면은 온몸이 붉어지는 겁니다. 그때 붉어지다 못해 거뭇거뭇해져가지고 저는 문페이스라 해가지고 얼굴이 되게 달덩이처럼 부어오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해외에 특히 이런 쿠싱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얼굴 전체가 그렇게 각질층이 다 파괴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불이나 이런데 제 각질이나 이런 게 막 탈락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치거나 피가 나거나 했을 때 딱지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얼굴에도 딱지가 생겨요. 어떻게 이걸 하지 싶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저처럼 이런 쿠싱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거나 한다면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저도 그때를 그냥 버텼거든요.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아프면서 죽긴 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너무 외로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당시를 다시 떠올려 보니까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만 이렇게 못난 것 같고 내 선택으로 그 길을 간 나도 너무 짜증나고 그리고 약간 조금씩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 몸의 반응을 해석하지 않았던 내가 되게 멍청해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나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 진짜 극도로 외로웠고 끝나긴 할까?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태만 걱정하면서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나아요. 정말 나으니까 1년 내로 괜찮아지기는 해요. 다른 데 갔던 피부과에서는 왜 이렇게 세게 약을 처방을 해줬지?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의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고요. 이제는 뭘 믿어야 되냐? 그럼 나를 믿어야겠죠. 나를 믿기 위해선 제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그래서 이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예방하는 건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일단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는 게 최대한이긴 한데 연구한 거를 보니까 부신피질 호르몬제는 7.5mg을 기준으로 부작용 발생 확률이 크게 달라진대요.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7.5mg을 복용할 때가 10mg을 복용할 때랑 비교했을 때 부작용 발생률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 전에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처방받은 약물의 용량 확인입니다. 이런 걸 꼭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부작용 예방은 저칼로리, 저지방, 저염분 식사를 하는 것이고요. 되도록 단백질, 칼슘,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약이 몸에 좋은 것까지 없애버리거든요. 부작용이 발생되기 전에 알아야 돼요. 저도 그때는 그냥 의사 말만 믿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 사람들이 잘 아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갔을 때 너무 세게는 좀 처방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토도 한 번씩 해가지고 갔을 때 이제 구토도 좀 했다, 좀 약하게 좀 써달라 했는데 그게 최대한 약하게 쓴 거라고까지도 말을 들어봤고요. 저는 그걸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단 증상 같은 거는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항염증제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이라는 걸로도 치료를 할 수도 있대요. 저는 사실 이 선택지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저도 이렇게 많이 나았고 있고 저도 여드름은 이제는 없고 거뭇거뭇한 흉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 흉터 치료를 이제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저는 약을 먹고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안 먹고 있고요. 다른 걸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